교통사고에서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인 사고의 경우 자주 발생하는 진단이 십자인대 파열인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십자인대 파열되었을 때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보험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후유장애를 인정하는지, 어떤 경우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맡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무릎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걸 의학적 용어로는 동요라고 합니다. 다친 쪽을 환측이라고 표현하고 다치지 않은 쪽을 건측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은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어도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대부분의 경우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는데, 재건수 후 남은 동요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게 됩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율이에요. 동요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건측과 환측을 비교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친 쪽에 흔들리는 정도에서 안 다친 쪽에 흔들리는 정도를 뺀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주는 장애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보험회사에서는 진단이나 증상별로 장애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합의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준으로 인정받으시려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수를 시행했을 경우 기준되는 노동능력 상실률은 29%입니다. 이 말은 사고 나기 전에 내 몸의 노동능력이 100%였는데 교통사고 발생으로 29%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29%를 기준으로 동요를 측정해서 동요 정도에 따라 감산 적용합니다. 보험회사들마다 내부 기준이 약간씩 다른데요. 보통은 지금 보여드리는 표 정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을 지탱하는 고무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무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수를 시행한 경우 노동능력 상실 기간은 영구, 장애 기간은 영구장애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요를 측정해야지만 보험회사에서 장애를 인정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요 측정은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지만 측정이 가능한데요. 이 얘기는 6개월 이전까지는 합의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통 동요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9.6% 영구장애를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수를 시행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강직장애를 한시로 인정하고 합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합의하실 필요 없고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려는데 9.6% 영구장애를 받아주겠다고 하시면 먼저 보험회사와 얘기를 나눠보시고요. 수술 후 무릎의 상태가 걱정이 되시거나 14.5% 이상의 영구장애를 인정받으시려면 6개월이 경과 후 동요검사를 받은 다음에 그 동요검사 결과에 따라 합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